러시아 올리가르히들은 푸틴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큰 공개 망신으로 시작됐습니다. 푸틴은 제재가 큰 타격이 아니라는 점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최초의 인간형 인공지능 로봇인 런치를 공개하는 푸틴의 대형 이벤트는 너무나도 엉망이어서 심지어 러시아 선정아들조차도 이제는 그것을 농담거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술 취한 로봇을 만들었다고 농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망신은 정당합니다. 이번 기술 실패는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수백만 명의 러시아 기술 인력들이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나라를 떠났고 이제 러시아 기술 산업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경제적인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모든 초과 생산품을 러시아 시장에 쏟아붓고 있고 그로 인해 러시아 공장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CEO들마저 중국의 불공정 보조금이 자국 제조업 등 산업을 잠식한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이제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의해 실험 대상으로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시작해보죠. 이 로봇은 러시아 산업을 세계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러시아가 최초의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로봇을 자랑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행어를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발사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일부는 적의 로봇이 아니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옷 입은 거라 말해요. 하지만 제가 더 신뢰하는 이론은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술 취한 로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러시아에 더 잘 어울리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진짜로 원하는 것, 즉 무언가를 세계 최초로 해낸 나라가 되는 것도 이루어주죠. 일부 러시아 선정아들은 사건 전개에 만족하지 않는 듯합니다. 이 반응을 들어보시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러분. 저는 약간 멍한 상태입니다. 분노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들어봐, 간단하게 설명해줘. 내게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그리고 왜? 무슨 일이야? 이 회사는 최근에. 설립됐어. 야,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가져갔어. 야, 여기저기에서. 정말 대단해. 아니면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어. 욕을 쓸 수는 없어. 하지만 그래서 알겠지? 정말 많았어. 여기 로키의 음악에 맞춰서 그들은 무대에 러시아 남자 아이돌을 데려와 두 남자가 함께하고 있어. 그와 함께 그는 완전히 넘어져 버려. 그들은 같은 음악에 맞춰 그를 세워 세 사람이 끌고 갑니다. 그를 끌고 나갑니다. 그들은 또한 그를 천으로 덮으려고 서둘러 달려갑니다. 이게 정부의 돈을 훔치는 방법에 관한 영화를 촬영하는 일부였나요? 무슨 일이야? 아니면 사적인 돈인가요?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무슨 일이었죠? 이 끝없는 건 뭐였죠? 이 끝없는 수치는 도대체 뭐였죠? 무슨 일이에요? 한편 환상을 갖지 않도록 하세요. 동시에 중국 동지 여러분, 무슨 일이야? 앨런 머스크가 내년 중반이나 연말까지 1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군대를 약속하고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증오심 때문에 할 말을 잃었어. 뭐 하고 있어? 이것들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뭐 하고 있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냥 설명해줘. 나한테 설명해줘. 왜 그랬어? 모두 앞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했어. 세상 모두 앞에서? 왜? 누가 이걸 했어?
시장 소식통은 리아에게 말했다. 노보프스키에게 그 비용 아이돌의 일 수 있습니다. 100사이 100만과 3억 루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무대에 올라갔어? 왜? 너는 했니? 선보였니? 이런 수치를? 이건 어린아이 장난감 수준이야.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해 저 사람은 이 로봇을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살 것 같아. 이 로봇을 만든 회사가 직후에 발표한 성명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야. 읽기 전에 이 회사 창업자이자 CEO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게. 그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빌리추크이고 그는 사실 전직 정부 직원이야. 그는 푸틴 정부의 정보기술 부서에서 일했었어. 2023년에 그는 러시아를 떠났는데 이는 많은 정보기술 종사자들과 비슷하다. 지금 그는 두바이에 살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건 우리가 곧 이야기할 부분인데 러시아 경제의 큰 문제야. 이렇게 숙련된 인력들이 짐을 싸서 떠나고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이 회사가 발표한 성명을 보여주고 싶어. 그들은 이 영상이 주목받아 당황했다고 하고 했어. 그리고 이건 농담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어. 다음 말은 회사 공식 성명 내용이야. 농담 아냐. 회사는 성명에서 자신들이 러시아에서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이며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밝혔어. 이제는 전 세계 밈 장난을 치는 느낌이야. 어쩌면 진짜로 메드베데프가 양복 입고 있을지도. 이제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자.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러시아 경제의 큰 문제를 보여주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러시아 기술 인력의 대탈출이야.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그냥 나라를 떠나버렸거든.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그랬어. 하지만 이 추세는 2022년 9월에 정말 가속화됐지. 그때가 푸틴이 대규모 동원령을 내리려던 시점이었기 때문이야. 그의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 2-3일보다 훨씬 더 길어진 무언가로 변해버렸으니까. 러시아 경제가 이 분야에서 너무나 뒤처졌기 때문에 전쟁이 내일 당장 끝난다고 해도 단기간에 회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 경제학자와 장기적으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나온 클립을 준비했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러시아인들이 떠나는 거야. 러시아.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높은 계층에 속하고 또 조금 더 똑똑한 러시아인들일 거야. 그리고 공식 통계는 그래 2022년 10월까지 9만 명이 떠났고 지금은 100만 명을 훨씬 넘었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러시아인들이 나라를 떠났어. 그게 지금 그리고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를 들어 전쟁이 끝난 후에는 어떨까? 네, 이 질문 정말 감사해요.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자본과 인적 자원, 즉 노동을 어떤 경제에서든 두 가지 주요 생산 요소로 본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노동을 잊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실제로 인적 자원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프로스터빙한테 150만 명 정도가 뛰어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보통 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더 좋은 교육을 받았고 보통 외국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서 다른 나라에 적응하기가 더 쉽습니다. 저는 러시아에 친구가 몇 살 매고 있었는데 전면 침공 이후에 그들 모두가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페데랄라야 슬루즈바 베소판노티 러시아의 사실상 옛 KGB였던 기관이 실제로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탄하게 많이 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군인들까지 더해졌습니다. 즉 현역 군인들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 300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노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현재 화와 인구까지 더하면 러시아는 고레라형 화와리의 인구 위기면에서 최악의 상황 중 하나를 겪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을 때, 그러니까 러시아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인구가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 같은 분야에서 특히 군사 경제가 아닌 민간 경제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즐기기 위해 사용되는 일상적인 상품과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고 전쟁이 멈추더라도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국경이 열려서 러시아인들이 더 많이 떠날 수 있게 되면 그들은 정말로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러시아에 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막다른 길에 놓였고 인구 위기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덧붙이자면 유엔의 여러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이브 우크라이나 이사회 멤버로 러시아에서 납치된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의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자이레로만 마이간 인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납치하고 동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구를 다시 늘리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구를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듣기에 끔찍하게 들릴 수 있지만 러시아는 문자 그대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제 자국 인구가 떠나거나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푸틴은 정말로 러시아의 미래를 망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이용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한 최고 경영자 아니면 러시아 올리가르히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러시아 언론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웹사이트 이름은 코메르산트이며 러시아의 대형 언론 사이트입니다. 이 내용은 11월 12일 3일 전에 게시됐습니다. 살펴보면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산 수입품 확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꽤 큰 타이어 회사의 CEO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고급 타이어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건 일반인이 쓰는 타이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는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아마 오늘날 러시아 타이어 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국가의 어떠한 보호 조치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품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많이 논의했지만 현지 생산자들은 아직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푸틴이 지금 시진핑에게 맞서려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작년 러시아의 승용차 타이어 시장 규모가 약 5천만 개였다면 중국산 타이어는 1,900만 개가 수입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의 점유율은 11%에서 35%로 증가한 반면 현지 공장들의 생산량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큰 문제이며 주된 이유는 타이어가 매우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덤핑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공정 경쟁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중국의 행동이 불법이지만 푸틴은 러시아가 중국 기업과 시진핑에 너무 의존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중국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왜 불법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 유럽의 공장들이 사실상 문을 닫게 만들고 싶어머 하는 비공식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세계에서 유일한 제조 허브가 되고 싶어져야 합니다. 이 목표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사실상 중국 공장에 공짜 돈을 줍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 철강을 생각해 봅시다. 네, 철강 공장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중국 철강 제조업체들은 매년 중국 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엄청난 양의 철강을 생산하도록 장려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아, 유럽, 미국 등 다른 나라에 그 철강을 수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생산량을 확보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중국산 철강이 다른 모든 나라의 국내산 철강보다 여전히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에게 무료로 토지를 제공하고 무이자 대출을 해주면서 사실상 공짜 돈을 줍니다. 가끔 전기를 저렴하게 또는 무료로 제공하며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 이런 지원 덕분에 중국 기업들은 철강을 외국 경쟁업체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실제로 이익을 내거나 최소한 손익분기점은 맞춰야 하니까요.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이익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제법상 이것은 불법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올해 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무역 전쟁은 계속 중입니다.
중국과 협정은 있지만 제 생각엔 충분치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올바른 방향의 진전입니다. 자, 이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속임수에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중국 공산당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그 공급 물량을 러시아에 쏟아붓고 있을 뿐이고 푸틴은 그것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 산업에 속하지 않은 공장들이,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로부터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동맹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까운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클립을 들어보시죠. 중국은 분명히 러시아의 동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한 없는 우정이라는 말은 헛소리였죠. 하지만 제 생각에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현상 유지를 하고 값싼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극을 거쳐 러시아 상공을 지나는 북부 무역로 사용을 매우 원합니다. 기후 변화가 계속되고 북극의 빙하가 계속 녹으면서 중국은 점점 더 그 무역로를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지만 현재 러시아가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러시아가 계속 싸우게 하는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품을 제공하며 다른 방식으로도 돕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돕는 거죠. 하지만 미국을 진짜로 적대시하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뭔가 행동에 나설 만큼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저는 중국도 러시아 정권이 패배하거나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들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